안녕하세요. 루카스 TV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어 강의 시간 또 돌아왔는데 정말 너무 설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략하게 동사의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기본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강의를 본격적인 오형식과 팔품사 가계도 실강에 앞서서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이민자로서 영어를 공부하시는 그 모든 학생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어에서 동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홀로 60%가 됩니다.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6할 이상을 차지하는 동사를 잡으면 영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6할을 빌빌대고 다 정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알고 계시거나 그렇게 된다면 공부를 헛하시게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영어 실력에서 정체를 반드시 겪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고급자로 가시는 길에 분명히 험난함이 있으실 겁니다. 작문을 하거나 고급 문장을 표현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쓰지 않고도 표현해야 되는 고급 문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신다면 분명히 어려움이 크실 걸로 제가 감히 짐작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어 5형식, 모든 문장은 영어 문장은 5형식, 5가지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하던데, 그게 정답이냐, 그걸 정답이냐 아니냐를 다 떠나서요. 더 많은 형식이 있거든요. 근데 다 떠나서 이 5형식 안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걸 하나 꼽아봐라. 문장의 구성 성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수많은 말들을 듣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침표 하나를 찍기 위해서 5가지 형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SVOC라고 하는 4가지 성분만, 4가지 자리의 성분만 알면 된다. 근데 그 자리에 품사가 누구누구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고등 영어를 구사할 때까지 쭉 그거의 굴레바퀴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굴레바퀴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굴레바퀴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 때 얼마나 세련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세련되게 동사를 재배치시키고, 이 동사에는 진행형을 쓰고, 이 동사에는 조동사를 쓰고, 이렇게 적합을 이렇게 더하고 빼고에 따라서 의미가 풍부해짐을 느낄 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렇게 언어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동사를 알아야 합니다. 동사를 아는 것은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짓고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구분짓는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영어 사전을 또 펼쳐보십시오. 지금 스마트폰 다 들고 계시죠? 스마트폰이 없다면 앞에 계신 컴퓨터로 구글창에 검색해 보십시오. 자동사, 영어 사전에 자동사라고 치시면요, intransitive verb, VI로 나오고요. 타동사는 transitive verb, VT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미 했던 거예요. 동사의 약어, 문법 용어를 할 때 했던 건데요. 외국어 학습의 시작은 사전을 정확하게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외국어 학습의 시작은 그 나라의, 그 언어의 사전을 정확하게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라서 많이 찾아보고 물어봤는데 사전을 정확하게 보고 나서부터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단어를 암기함에 있어서 이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 뜻만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찔리는 분 많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이게 자동사다, 타동사다 외워라고 했지만 부끄럽게도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때로는 매너리즘 때문에, 또 때로는 깜빡하셔서, 아니면 때로는 당신께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걸 빼먹는 선생님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의외로 많지 않으세요. 그냥 사전 찾아보고 뜻 이거다 하면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충의 뜻만 알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까지도 그 뜻만을 암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지 않고 영어 단어를 암기하면 수거 암기에서부터 시제, 수동체, 관계사 수많은 앞으로 남은 문법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것을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동사와 타동사를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뉘앙스를 느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무엇에 도착하다는 말에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흔히 아는 reach, R-E-A-C-H,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도착하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에 도착하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와 동의어는요, arrive가 있습니다. 맞죠? arrive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arrive at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reach의 동의어는요, arrive at 입니다. arrive at의 동의어는 reach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둘 다 뜻은 무엇에 무엇 장소에 도착하다입니다. 왜 arrive에는 at 이라는 전치사를 붙이고 reach에는 at 이라는 전치사를 붙이지 않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게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입니다. arrive는요, 도착하다 라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라는 말은요, 반드시 뒤에 전치사가 따라 붙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at 이라는 뜻은 뭐죠? 한국어로 뭐뭐에 라는 말이죠. 뭐뭐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arrive at 이라고 해야지만 무엇에로 도착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arrive는 자동사입니다. 이기 때문에 at 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한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타동사 reach, R-E-A-C-H는 이미 전치사 at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ach에는 그냥 뜻 자체가 무엇에 도착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바로 타동사라는 뜻입니다. reach에는 a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at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약합니다. arrive 뒤에는 전치사 at을 붙이고 reach 뒤에는 전치사 at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arrive는 자동사이고 reach는 타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arrive at, reach 이 두 단어를 가지고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딴 것도 있어요. reply to, answer 둘 다 무엇에 대답하다 라는 뜻입니다. reply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대답하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전치사 뒤에 to가 붙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답하다를 reply로 표현하고 싶으면 reply to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반면에 answer 이라는 동사는 타동사로서 이미 answer 안에 무엇에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답하다라는 뜻이죠. answer 자체가. 전치사 to가 필요 없습니다. 절대 다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nswer to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자동사로 또는 타동사로 사용하는 것은 원어민 마음입니다. 우리는 영어 사전을 보고 VI 자동사로 표시되어 있으면 자동사라고 알면 되는 것이고요. VT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타동사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체계가 아니라 영어를 쓰는 원어민이 만든 체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단어를 찾으실 때 reply를 찾으시고 arrive를 찾으셨다면 또는 reach 찾으셨고 answer 찾으셨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VI인지 VT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VT가 있으면 VT로 쓰고 싶으시고 거기 VT로 적혀 있으면 절대로 전치사를 뒤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한국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쉬운 예를 하나 들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말하기 수업을 하거나 말할 때 수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거. 너 지난 주말에 뭐 했니? 너 어제 뭐 했니? What did you do? Yesterday, last night 이라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다면 I dated with her with my girlfriend yesterday 이렇게 난 어제 그녀와 데이트했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분명하죠. 근데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I dated with her 또는 my girlfriend, my boyfriend yesterday. 방금 여기 오류는 뭐죠? with WITH를 넣어야 했을까요? 이게 의문인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누구누구와 데이트하다라는 표현하면 with 누구누구와 누구와 함께 넣어야 될 것 같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그냥 누구누구와 데이트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 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데이트를 한다 그럼 누구누구와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타동사로 외워버립니다. 영어를 배울 때 단어조차도.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I dated, 나는 데이트했다 누구누구와 라고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그러니까 I dated with 라고 쓰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시고요. 그런데요, 데이트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지금 누구누구와 데이트하다라는 VT입니다. 타동사였습니다. 이미 전치사 with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ith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dated my boyfriend. I dated my girlfriend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I dated with her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그녀와 데이트했다. 와라는 어미를 두 번 쓰신 겁니다. 난 그녀와 데이트했어라는 이상한 좀 어색한 말이 되는 겁니다. 원어민이 들으면 좀 어색하겠죠. 웃음 나올 겁니다. 쓰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전치사를 빼고 넣고가 중요합니다. 전치사를 넣냐 빼냐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동사가 타동사이냐 자동사이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전치사는 조사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전치사는 뭐다? 영어의 전치사는 한국말로 조사입니다. 조사, 말의 어미,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동사에는 조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또다시 전치사 조사를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요약하겠습니다. 자동사, 단어에 즉 조사가 붙어 있지 않은 단어. 타동사는요, 단어에 조사, 즉 전치사가 붙어 있는 단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둘러서 말하자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뭐가 됩니까? equal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arrive at equal 뭐다? reach 타동사가 되고요. reply to equal 뭐가 된다? answer 이렇게 타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품사와 마찬가지로요. 한 단어가 여러 품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영어 단어는 하나의 단어를 자동사로 또는 타동사로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예로 제가 들어볼게요. 오픈 예로 들어볼게요. 사전을 찾아서 지금 오픈을 찾아보세요. 둘 다 됩니다. VI, VT 두 개 다 됩니다. 그냥 자동사로 열리다라고 해석되기도 하고요. 무엇을 열다라고 타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The door opens. 문이 열린다. 문은 열린다. 쓸 수 있죠. He opened the door. 그는 열었다. 무엇을? 문을 열었다. 타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자, 한 단어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가 되는 것을 지금 느껴지십니까? 또 있습니다. change는 어떻고요? change.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 바꾸다. I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거야. 나는 바꿨다 세상을. 자동사로 쓴 것이죠. 근데 사전 찾아보십시오. VI. 자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VI로 쓰면 뜻이 뭡니까? 그냥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니까 그냥 변하다라는 뜻입니다.
He changes. 그는 변했다. 그는 변한다. 쓸 수 있습니다. break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사로 쓰면 깨지다고요. 타동사로 쓰면 무엇을 깨뜨립니다. 또 read, 읽다는 어떻고요? 자동사로 쓰면 읽히다라는 뜻이고요. The book reads easily, 쉽게 읽힌다. 타동사로 쓰면 he is reading a book, 무엇을 읽다. 타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산책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사로 쓰면 그냥 산책하다고요. I walked, 나는 걸었다, 산책했다 뜻이 되고요. 강아지를 산책시켰다. I walked my dog, 무엇을 산책시켰다. 타동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finish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끝내다로 흔히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사로 그냥 끝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match finished, 경기는 끝났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I finished my work, 나는 끝냈다 내 일을. 타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dress는 또 어떻고요? 자동사로 옷을 입다로도 쓸 수 있고 옷을 입히다로도 쓸 수 있고요. 또 grow, 자라다로 쓸 수 있고요. 또 타동사로 무엇을 재배하다로 쓸 수 있습니다. 또 run, 달리다, 그냥 달리다로 쓸 수도 있고 I run, 달리다로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운영하다, 회사 따위를 운영하다로도 쓸 수 있습니다. I run the company 할 수 있습니다. eat, 먹다, 어떻습니까? 식사하다, 그냥 자동사로 쓰면 식사하다, 먹답니다. 근데 무엇을 먹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drink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다라고 자동사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타동사로 무엇을 마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sell, 팔다, 팔리다. 무엇을 팔다라고 하면 타동사고요. 무엇이 그냥 팔리다라고 쓰면 자동사로 쓴 겁니다. smell, 냄새가 나다. 자동사로 쓴 거고요. 무엇의 냄새를 맡다 하면 타동사로 쓰신 겁니다. 제가 진짜 많은 예를 들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자동사와 타동사, 흔히 자동사라고 알고 계셨던 단어가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셨을 거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 흔히 타동사로 알고 계셨던 단어가 자동사로가 되는구나 하고 지금 알게 되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점이 뭐죠? 당황하지 마세요. 요점이 뭐죠? 그냥 이거는 언어적 감각이 아니라 사전을 얼마나 그냥 주의 깊게 봤느냐, 자동사냐 타동사냐 얼마나 주의를 기울으셨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냥 언어 감각이 없으면 흔히 당황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영어 단어를 많이 보고 사전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때 그것의 뜻에 그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것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지 아니면 목적어가 필요로 하는 자동사인지에 대해서 그런 탐구를 하셨다면 이런 것들이 센스가 언어적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신 상태일 겁니다. 영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말, 우리 한글과 많이 다릅니다. 동사가 자동사로 또는 타동사로 또는 겸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길러야 합니다. 이 감각이 없으면 또 오형식 넘어가서 계속 보실 테지만 끊임없이 자동사냐 타동사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 감각을 배양시켜 드릴 건데요. 이 배양시켜 드리는 감각에 있어서 자꾸 한 껍질 한 껍질 양파가 껍질을 까듯이 익혀 나가셔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익혀 나가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분류가 바로 자동사와 그리고 타동사였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동작동사와 상태동사가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에 대해서 이 동사의 두 번째 분류인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에 대해서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